지금 이 습관을 계속 두시면 남은 인생에서 10년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중년 남성의 생활 습관과 노후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분들 중에는 술만 줄이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성 수명을 가장 크게 깎아먹는 건 술이나 담배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사는 그런 습관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남성들의 몸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5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떠오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비슷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 지인인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겉보기엔 멀쩡했습니다. 술도 자주 안 마시고 본인 말로는 운동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며 웃어넘기더니 결국 검사를 해보니 속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특히 아프다는 신호가 와도 참고 버티는 습관이 강해서 무너지기 직전까지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성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을 5위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남성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 5가지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처럼 누구나 해롭다고 아는 것보다 매일 반복하면서도 경계하지 않는 것들이 더 무섭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위는 음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술이 왜 1위가 아니냐고요? 그건 남성들의 삶을 더 크게 흔드는 요인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의 핵심은 양보다 방식입니다. 매일 한 잔씩 천천히 마시는 것보다 주말에 몰아서 마시고 쉬는 날 없이 이어지고 다음날 회복도 없이 또 버티면 간과 혈관은 조용히 늙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평일에 안 마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몰아서 마시는 한 번이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가 정해져 있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분해되지 못한 톡소가 혈액으로 흘러들어가고 그게 혈관벽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58세 김영철 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분은 평일에는 거의 술을 안 마셨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일찍 주무셨죠. 그런데 주말만 되면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본인은 일주일에 이틀만 마시니까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고 염증 지표도 정상 범위를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몇 달 후 재검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오자 그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주말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이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간은 하루에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양을 한 번에 초과하면 다음 날까지 톡소가 남아서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주말 음주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마실 때 소주 반 병 정도로만 마시고 한 주에 하루는 완전히 술을 안 마시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유지하자 간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술 마시고 나면 월요일까지 몸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일요일 오후만 되면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술의 문제는 양만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방식에 있다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는 것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천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완전 금주를 정하고 한 번 마실 때는 소주 반 병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술로 잠을 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다음날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술을 마시는 방식이 천천히 마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몰아서 마시는 편이신가요? 만약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마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횟수를 줄이고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몸이 회복할 시간은 주셔야 합니다. 이제 4위인 만성 스트레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연구한 결과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노화 스위치를 켜는 자극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도와주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나오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흔들리고 수면이 깨지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특히 남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표현하지 않고 혼자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회사에서 받은 압박을 집에 가져오지 않으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버티면 몸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흔들리고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게 됩니다. 48세 박준호님 사례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분은 중견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회사 실적 압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게 됐습니다. 위에서는 계속 성과를 요구하고 아래 직원들도 챙겨야 하고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도 신경 써야 하니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팀장이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집에서도 가장이니까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고 공복 혈당도 정상 범위를 넘어서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냐고. 그제야 그분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긴장하고 매일 걱정하고 밤에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버텨왔던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혈압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회사 상황이 힘들다는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이 힘든 줄 전혀 몰랐다며 놀라셨고 앞으로는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업무 조절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걸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내자 몸이 조금씩 반응했습니다. 혈압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당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을 잘 때 깊게 자는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예전처럼 혼자 다 사귀지 않고 아내나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로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를 보면서 깨달은 건 스트레스의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그걸 혼자 견디려고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실천은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말로 풀어야 합니다. 아내에게든 친구에게든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혼자 견디는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말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참고 넘기는 편이신가요? 만약 지금까지 혼자 버텨왔다면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털어놓아 보시길 권합니다.
말로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3위인 사회적 고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성들은 관계가 직장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 먹고 가끔 회식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대부분 직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퇴직이나 자리 변화가 생기면 한 번의 연결이 끊깁니다. 갑자기 만날 사람이 없어지고 전화할 사람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외로운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 식사가 대충 되고 움직임이 줄고 웃는 일이 사라지고 몸은 염증과 우울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높고 조기 사망률도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몸 자체가 사람과의 연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재훈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분은 공기업에서 평생을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매일 회사에 나가서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도 가끔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만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고 먼저 연락하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다른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 쉬었으니까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가 점점 무료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텔레비전 보다가 낮잠 자고 저녁에도 별다른 약속이 없으니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도 혼자 하니까 대충 먹게 됐고 밖에 나갈 일도 없으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자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올라가 있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이상 수치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운동은 하시는지, 사람들은 자주 만나시는지, 그제야 그분은 자기가 얼마나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필수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탁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 회사 동료들에게도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심 약속을 만들었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다시 사람들과의 연결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내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고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탁구 모임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모임을 나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억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실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날 약속을 만들고 취미 모임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가 괜찮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편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모임 하나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동네 복지관이든 교회나 성당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이제 2위인 수면 부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피로를 푸는 휴식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 잠은 휴식이 아니라 복구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 세포를 재충전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면역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무너지고 식욕이 과해지고 감정 조절도 흔들립니다. 특히 남성들은 잠을 희생해서라도 일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4시간, 5시간 자고 다음날 피곤해도 커피로 버티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몸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흔들리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42세 정민수님 사례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분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계셨는데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 새벽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보통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잠들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잠자는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 됐죠. 처음에는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커피 몇 잔 마시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주말에 몰아서 자면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그렇게 지내자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상이었는데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고 혈당도 정상 범위 상한선에 걸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잠을 얼마나 주무시냐고. 그분은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4시간대 수면을 유지하면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혈압과 혈당이 더 나빠질 수 있고 면역력도 계속 떨어져서 큰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회사에 업무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고 팀원들과 업무를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일 밤 11시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무리 일이 남아 있어도 11시가 되면 일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들기 어렵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3개월을 유지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낮에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일이 손에 안 잡혔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 반에 일어납니다. 7시간 정도 자는 셈인데 그 시간이 하루를 버티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줄였는데 이제는 잠을 충분히 자야 낮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천은 단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고 오후 늦은 카페인을 끊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주말에 몰아 자는 것으로 평일 수면 부족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잠이 깊게 드시나요?
아니면 자주 깨시나요? 만약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수면 시간을 지키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잠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다음 날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위인 좌식 생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술도 아니고 스트레스도 아니고 앉아있는 게 왜 1위냐고요.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연구한 결과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이 남성 수명을 가장 크게 단축시킵니다. 너무 평범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못하는데 몸은 앉아있는 순간부터 대사 기능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둔하게 만들고 하체 근육을 빠르게 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50% 이상 높고 당뇨병 위험도 9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39세 강성호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분은 회계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를 검토하고 컴퓨터 작업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빼고는 거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퇴근 후에도 집에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운동은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했고 주말에 가끔 등산을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고 몸도 멀쩡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회사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체 근육량이 동년배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중성지방과 혈당이 동시에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앉아있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절전 모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특히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데 이게 줄어들면 전체 대사가 무너지고 혈당과 지방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줄어든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서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0분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2분 정도 움직였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사무실을 한 바퀴 돌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일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는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분마다 잠깐 움직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 앉았을 때 더 집중이 잘 됐거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무조건 15분 정도 걸었습니다. 사무실 근처를 천천히 걷거나 건물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15분이 길게 느껴졌는데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개운한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 있으면 졸리고 소화도 안 되는데 걷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오후 업무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변화를 줬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소파에 바로 앉지 않고 집 주변을 20분 정도 산책했습니다. 그냥 동네를 천천히 걷는 거였는데 그게 하루 종일 앉아있던 몸을 풀어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텔레비전을 볼 때 광고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끝나면 일어나서 간단한 스쿼트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유지하자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하체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재검사에서 근육량이 정상 범위로 올라왔고 중성지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집에 오면 몸이 무겁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저녁 시간에도 활력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체력이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몸이 자동으로 반응한다고 하셨습니다. 30분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뻐근해지고 일어나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움직임이 하루를 건강하게 버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 2분만 움직이고 점심 먹고 15분만 걸어도 몸은 반응합니다. 주의할 점은 운동을 잠깐 해도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쯤 될까요? 만약 8시간 이상이라면 오늘부터라도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하시면 절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성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는 습관은 5위 음주, 4위 만성 스트레스, 3위 사회적 고립, 2위 수면 부족, 1위 좌식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만 줄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앉아있는 시간, 잠의 질, 관계의 끊김, 감정을 쌓아두는 방식이 더 빠르게 몸을 늙게 만듭니다. 이 5가지는 모두 너무 일상적이어서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딱 하나만 바꿔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거나 잠을 제대로 잤거나 사람들과 연결되거나 스트레스를 말로 풀거나 술을 몰아 마시지 않거나 이 중에 하나만 실천해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바뀝니다. 움직이면 잠이 깊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면 스트레스가 줄고 잠을 잘 자면 술이 덜 당기는 식으로요. 오늘 당장 제가 딱 한 가지만 권해드릴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2분만 걸어보세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도 좋고 밖에 나가서 짧게 산책해도 좋습니다. 그 2분이 내일의 혈관과 근육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2분이 습관이 되면 10년 후 여러분의 몸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상태로 남아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성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건강 신호,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먼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징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면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 하나를 가장 먼저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